이번에는 KSDC DB의 온라인 설문조사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인 화면 메뉴 중 세 번째 온라인 서베이를 클릭하겠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이용자는 손쉽게 설문지를 작성하고 배포하여 결과를 수집한 뒤 다양한 통계 분석까지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연구 혹은 업무를 위해 설문조사를 해야 할 경우에 저희 KSDC DB의 온라인 설문조사 기능을 이용하면 아주 손쉽게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크게 연구용 조사 게시판과 업무용 조사 게시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구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해놓은 것일 뿐 기능상에는 차이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설문조사는 이렇게 게시물 형태로 하나하나 보관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검색판은 과거에 이용자가 수행했던 설문조사를 검색하거나 혹은 특정 키워드가 들어간 설문조사를 검색하고 싶을 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설문조사를 등록해야 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설문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정보들의 빈칸이 나타납니다. 하나하나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사자에는 조사자의 성함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리자 비밀번호는 설문조사를 수정 및 관리 그리고 추후 삭제하기 위해 꼭 입력해야 되는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관리자만 알 수 있는 비밀번호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도 함께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메일과 연락처는 추후 설문지를 받아본 응답자가 설문지에 대해 궁금점이 있을 경우 조사자에게 연락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의 조사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시작 일과 끝나는 일을 설정하셔야 되는데요. 빈 칸을 클릭하시면 달력이 나타납니다. 시작 일과 시간을 정해주시고 그 다음 빈칸을 클릭하시면 조사 기간이 끝나는 일도 설정하신 다음 시간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사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자의 설문조사에 맞는 조사 명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저희 KSDC DB의 이용자들이 조사자 설문조사의 조사명을 볼 수 있는 걸 원치 않으신다면 조사명 우측에 조사명 비공개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박스에 체크를 하시면 조사자가 조사 명칭을 어떻게 입력하든 추후 등록하시면 조사명 비공개 게시물입니다 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속되어 있으신 기관의 명칭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소개입니다. 조사 소개에는 해당 설문조사를 설명할 수 있는 문구나 문장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응답자가 설문지를 받아보았을 때 이 조사 소개 글을 통하여 해당 설문지가 어떤 설문조사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상세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문구가 있다면
그대로 복사하기, 붙여넣기 기능을 통해서 옮겨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테마 기능입니다. 테마 선택은 설문지의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테마 색상은 설문지의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만 이 테마와 테마 색상은 둘 중 하나만 적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 대상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 없음, 기타 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응답 및 중복 검증을 통해서 한 명의 응답자가 반복해서 응답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아니면 한 명의 응답자는 한 번만 응답하도록 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없음으로 설정하시면 한 응답자가 반복해서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이메일 주소를 설정하시면 한 명의 응답자는 설문지에 응답하기 앞서서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뒤 중복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 누군가가 똑같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설문 응답을 완료했다면 두 번째 사람부터는 응답을 못하게 됩니다. 학번, 사번, IP, 기타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접근 제한 비밀번호는 응답자가 설문지에 접속할 때 입력해야 되는 비밀번호입니다. 따라서 이 접근 제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신다면 이 비밀번호는 응답자에게 꼭 알려주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항 번호 표시는 조사자가 설문지를 만들 때 일일이 설문항 번호를 표시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문 1, 문 2, 문 3 이렇게 자동으로 넘버링이 되는 기능입니다. 원치 않으시면 표시 안함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설문지 공개 여부는 만약 공개로 하신다면 저희 KSDC DB의 다른 이용자들이 조사자가 만든 설문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응답은 할 수 없으며 열람만 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으신다면 비공개로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용자께서 KSDC DB 온라인 설문조사 게시판에서 평소 관심 있으신 키워드가 들어간 설문조사를 발견하셨다면, 그리고 그 설문조사가 설문지 공개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만든 설문지일지라도 열람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설문지 응답수 제한입니다. 이 기능은 설문 응답자의 수를 제한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10명, 20명 등 선착순 응답을 받고자 하실 경우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0명으로 설정하신다면 숫자를 지우시고 숫자 10을 입력하시면 되며, 만약 이 기능이 필요 없으시다면 0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모든 정보들을 입력하셨다면 하단에 있는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후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설문조사를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문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화면 하단에 설문지 관리 쪽을 보시게 되면 만들기 수정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통해 설문지를 만들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제공하는 설문지의 종류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단일 선택, 복수 선택, 매트릭스, 척도, 우선순위, 서술형 등입니다. 차례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단일 선택형 문항입니다. 단일 선택형은 응답자가 여러가지 보기 중 하나의 보기만 선택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우선 질문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저는 예시로 성별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문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필수 여부는 필수 선택 조건 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필수는 응답자가 이 문항에 반드시 응답을 해야 하는 설정이며, 선택은 응답자가 응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 자격 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문항 1번에서 보기 2번을 선택한 사람만 문항 2번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우선 필수로 설정하겠습니다. 보기 디자인은 색상과 글씨체, 글씨 크기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기를 입력해야 합니다. 보기를 입력하기 전에 보기의 숫자를 정확히 입력해야 됩니다. 이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성별을 여쭙고 있기 때문에 보기의 숫자 2를 입력한 후 보기 입력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보기 2개의 빈 칸이 나타납니다. 이 빈 칸에 정확한 보기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보기 1에는 남자, 보기 2에는 여자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단일 선택형 문항이 간편하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복수 선택형 문항입니다. 복수 선택형 문항은 응답자가 주어진 보기 중 2개 이상 여러 가지 보기를 선택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이번에도 질문명을 우선 입력하겠습니다. 음식에 대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음식 관련 문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드시지 못하는 음식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라는 문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수 여부는 필수로 설정한 뒤 보기 디자인은 크기를 조금 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기의 숫자는 6개 정도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보기를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마지막 보기에는 기타라는 보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타 문항의 경우 응답자의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기 오른쪽에 있는 자유응답형 추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응답자가 보기 6 기타를 선택할 경우에 정확한 답변을 쓸 수 있는 빈 칸이 나타나게 됩니다. 복수 선택형은 선택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제한 없음은 응답자가 몇 개의 보기를 선택하든 제한을 두지 않는 설정입니다. 최대 선택은 최대 몇 개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설정이며, 최소 선택은 최소 몇 개 이상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확 선택은 정확히 몇 개를 입력하도록 하는 설정 방식입니다. 첫 번째 설정을 선택해 주신 후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최소 선택의 숫자 2개를 설정하시면 응답자는 이 문항에 최소 2개 이상 입력해야 하도록 하는 설정입니다. 선택 방식까지 모두 설정을 마치셨으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복수 선택형 문항이 또 손쉽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트릭스형 문항입니다. 매트릭스형 문항은 다양한 세부 질문을 동일한 척도로 측정하는 표 형태의 설문 문항입니다. 이번에는
각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문항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수 여부와 보기 디자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부 질문에는 음식의 종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기 내용에는 선호도가 들어갑니다. 세부 질문은 한식, 중식, 일식 등 숫자 3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의 수에는 1번 매우 싫어한다부터 5번 매우 좋아한다까지 숫자 5를 입력하겠습니다. 그 후 세부 질문부터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보기 내용을 모두 입력하셨으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세부 질문을 동일한 척도로 측정할 수 있는 표 형태의 매트릭스형 문항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척도형 문항입니다. 척도형 문항은 응답의 강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이번에는 응답자의 건강 상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문항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최소 텍스트에는 건강 상태가 나쁜 편, 최대 텍스트에는 건강 상태가 좋은 편으로 입력하고 척도 유형을 선택하겠습니다. 척도 유형은 3점, 5점, 7점, 10점 척도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척도 유형을 선택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척도형 문항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선순위형 문항입니다. 우선순위형 문항은 응답자가 주어진 보기 중 응답자의 선호도대로 보기를 순서대로 선택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이번에는 디저트로 선호하는 음식을 2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라는 문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수 여부와 보기 디자인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기의 숫자는 6개를 입력하겠습니다. 보기 1에는 과일류와 보기 2에는 과자류, 보기 3에는 아이스크림, 보기 4에는 케이크, 보기 5에는 차, 보기 6에는 기타를 입력하겠습니다. 질문명을 보게 되면 2순위까지 선택을 부탁드렸기 때문에 우선순위형 순위 개수는 2개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우선순위형 문항도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술형 문항입니다. 서술형 문항은 응답자의 주관식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설문 문항입니다. 이번에는 기념일이나 중요한 날에 주로 드시는 음식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문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문항 역시 필수로 설정하겠습니다. 서술형 문항은 단문과 장문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문은 응답자가 200자까지 입력할 수가 있으며 장문 응답형은 응답자가 70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서술형 문항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 기능으로 주성문과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간략한 문구나 이미지 파일을 설문지 앞, 중간, 끝에 배치하는 기능입니다. 설문항을 만드실 때 유의하셔야 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조건형 문항을 만드실 때는 반드시 설문지의 순서를 정확히 맞춰주신 후에 조건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 이상의 설문항이 필수로 선택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복수 선택형과 서술형 설문항은 고급 통계 분석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문지를 모두 만드셨다면 보시고 계신 창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문지를 미리 보기 형태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설문지 관리 쪽에 있는 설문지 보기 버튼입니다. 그럼 이렇게 설문지를 미리 보기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스크롤 내리시면 인쇄하기, 다운로드, 닫기 버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설문지를 수정하셔야 한다면 설문지 관리에 있는 만들기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설문항의 내용을 수정하실 때는 각 설문항 우측에 있는 수정 버튼을 클릭하신 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설문지의 순서를 바꾸셔야 한다면, 예를 들어 1번 성별 문항을 2번으로 옮기고 싶으시다면 성별 문항의 순서에 있는 숫자를 1에서 2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성별 문항이 2번으로 옮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설문 문항을 똑같은 문항으로 복사하기 버튼을 통해 만들고 싶으시다면 각 문항 오른쪽에 있는 복사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후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성별 문항이 가장 하단에 복사되어 새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응답자가 한 명이라도 생긴 뒤에는 설문지에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를 모두 완성하셨다면 이제 설문지를 응답자들에게 배포하셔야 합니다. 설문지를 배포하시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관리 페이지 상단에 있는 설문지 응답 URL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짤막한 URL 주소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자께서 설문지를 만드실 때마다 해당 설문지에는 고유의 URL 주소가 부여됩니다. 이 URL 주소를 응답 대상자들의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혹은 기타 SNS 등의 모든 온라인 수단을 활용하셔서 배포하시면 됩니다. 배포가 완료되었다면 응답자는 이 설문조사 URL 주소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후에 응답자가 이 설문지 URL을 클릭하면 KSDC DB에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사자의 설문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설문지가 모두 배포가 됐고 응답을 모두 받았다면 이제 설문지 응답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게시판으로 다시 나와 보겠습니다. 예시로 미리 응답을 받아놓은 설문지가 있습니다. 자, 응답이 완료된 설문조사의 명칭을 클릭합니다. 그 후에 설정하신 조사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화면을 하단으로 내리시면 현재 응답자의 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지금 현재 6명의 응답자 응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응답자를 모두 충족하셨다면, 그래서 이제 조사를 끝내고 싶으시다면 조사 여부 쪽에 있는 조사 여부 변경하기 버튼을 통해서 조사 중을 조사 완료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조사 기간이 끝났지만 응답자를 더 받아야 한다면 다시 한번 조사 여부 변경하기를 통해 조사 여부를 조사 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확인하시고자 한다면 설문조사 관리 결과 분석 쪽에 있는 통계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새로운 창이 나타나면서 각 설문 문항의 빈도표와 그래프가 함께 도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경우 막대 그래프와 원 그래프로 설정하실 수 있으며 이 그래프는 각 그래프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통해 PC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별 문항에 대한 빈도표와 그래프입니다. 두 번째 복수 선택형 문항 빈도표와 기타 문항의 경우 응답자가 직접 답변을 쓸 수 있도록 입력했습니다.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응답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타를 선택한 2명의 정확한 응답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매트릭스형 문항, 척도형 문항, 우선순위형 문항 결과도 모두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마지막 서술형 문항의 답변은 응답 내용 확인 버튼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가장 위쪽으로 올리시면 왼쪽 상단에 빈도표 원자료 코드북 통계 분석하기 버튼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빈도표는 각 설문 문항의 응답 빈도 결과를 PC에 저장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빈도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빈도표가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 자료는 모든 응답자의 응답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엑셀 파일입니다. 역시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코드북 역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단순히 이렇게 빈도표와 그래프뿐만 아니라 좀 더 심층적인 통계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통계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이스탯 2.0 창이 새로 나타나면서 조사자가 수행한 설문조사의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기술통계량, 빈도분석, 교차분석, 독립표본 T검정, 대응표본 T검정, 분산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에 이르는 다양한 통계 분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결과 확인 방법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관리 페이지에서 한 가지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사하기 버튼입니다. 이 복사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조사자의 설문조사가 복사되어서 추가로 하나 더 새롭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주로 2가지 경우에 많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사자가 과거에 저희 KSDCTV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수행하신 설문조사를 다시 활용하셔야 할 경우입니다. 그 경우는 과거의 설문조사를 검색하시고 들어가셔서 복사하기 버튼을 통해
최신 복사본으로 하나 만드신 후 가공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혹은 거의 동일한 설문조사를 서로 섞이길 원치 않는 그룹별로 따로따로 설문 응답을 받으시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는 집단별로 설문지를 하나하나 다시 만드실 필요가 없고 원본 설문지를 하나 만드신 뒤에 그 집단 수만큼 복사하기 버튼을 통해 복사본을 만드셔서 가공하신 다음 따로따로 배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복사하기 기능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KSDCTV 온라인 설문조사 기능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